네, 2월 11일 NBA 10경기 초안 분석입니다. 최종 컨펌이 나는 경기들도 있고요. 코멘트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좀 보면 더 좋은 경기들도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NBA는 7일 동안, 최근 일주일 동안 5번, 올킬 한번 포함해서 5번 적중으로 흐름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NBA뿐만 아니라 전체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주간하고 NBA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해축 순위인데, 이번 주 해축이 많아서 해축을 좀 더 적중률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도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일 10경기들을 어떻게 보는지 조금 메인으로 보기 부담스러운 경기들은 어떤 경기인지 일단 현재 시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 공유해 드릴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여러분 좋아요나 댓글 참여 열심히 해주시면 제가 영상에서 제 생각을 최대한 많이 오픈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멤버십 오픈은 이번 달 안에 빠르면 가능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경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네소타하고 클리브랜드입니다. 일단 미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랜들도 없고 그 다음에 아마 그때 콘리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1옵션 에드워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틀 상대로 끌려가던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확실히 포틀은 계속되는 그런 상승세가 홈에서 이루어졌었는데 확실히 원정 가니까 그 흐름이 끊기는 모습들이 좀 드러났습니다. 이날 맥다니엘스가 너무나 잘해줬고요. 그 다음에 나즈리드, 알렉산더 워커, 일단 고베어까지 득점에 좀 가담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네가 주전들 핵심 그 스코어러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상대는 포틀이었다는 거. 내일은 이제 클리브랜드 원정을 또 떠나야 됩니다. 클블이 최근 흐름이 보스턴전에서 한번 꼬꾸라지긴 했지만 나머지 경기들에서 확실히 일왕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클리브랜드고요. 양 팀은 한 달 전에 맞대결을 미네 원정에서 펼쳤습니다. 그때 클블이 모블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점 차로 클리브랜드가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었고요. 이날 에드워즈 랜드 원투펀치에 그 다음에 벤치에서는 나즈리드 그 다음에 또 맥다니스 고베어 또한 득점력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블의 어떤 미첼 갈란드의 원투펀치에 또 벤치에서 니행하고 제롬을 제어하지 못했었고 모블리가 없었던 앨런 모블리 투빅이 가동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클리밴드가 승리를 거뒀던 경기에서 모블리가 지금 있는 클블 상대로 과연 고베어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도 있고요. 거기다가 내일 에드워즈하고 콘니가 GTD입니다. 디비첸조하고 그 다음에 랜들은 여전히 빠지는 경기예요. 그래서 내일 물론 이 에드워즈, 콘리 이 두 명이 합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에드워즈의 합류 여부가 중요하긴 할 텐데 아무리 봐도 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벤치 자원들 니행이랑 이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두 명 내보내고 그 다음에 클블이 디안드레 헌터를 데려왔는데 아마 디안드레 헌터가 데뷔전을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디안드레 헌터가 벤치에서 스코어 리더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고 스트러스가 아마 주전으로 뛰는 게 좀 나아 보여요. 디안드레 헌터가 애틀에서도 벤치에서 내외가 가리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기대가 되는 모습들은 확실히 있다. 팀에 어떻게 녹아드는지가 중요하긴 하겠죠. 클블에 이제 니행을 보냈고 그다음 르버트도 보낸 상황에서 디안드레 헌터가 얼마나 팀에 녹아드는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미네는 지금 벤치 자원이 클블한테 밀립니다. 주전도 에드워즈가 나오더라도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클블 일반승 보는 거는 당연하고요. 핸디 언오버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핸디 언오버가 7.5인데 웬만하면 클블 마인 쪽으로 보긴 하겠습니다만 내일 저는 콘이나 에드워즈가 가장 중요하죠. 에드워즈 출전 여부 보고 에드워즈가 있고 없고는 이런 매치업에서 핸디 언오버 결정하는데 조금 중요한 선수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 클블 승은 봅니다만 핸디 언오버는 내일 에드워즈 출전 여부를 보고 결정하는 게 저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틀란타하고 올랜드로 갈게요. 제가 이제 표 대신에 NBA는 이렇게 라인업 보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카펠라가 이 경기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경기 빠졌었고 인저리 리포트, 부상자 리포트에서도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귀전인데 일단 애튼 카펠라까지 돌아오면
니행이나 르버트도 이 경기에서 가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느끼는 게 과연 니행하고 르버트가 애틀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요. 니행은 이미 직전 경기 제가 알기로는 데뷔전도 치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워싱턴 경기를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니행하고 르버트 아마 데뷔전 치렀을 건데 과연 이 올랜도, 워싱턴은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뷔전을 이미 치렀을 거예요. 제가 애틀 경기를 유심하게 다른 경기보다 보진 않아가지고 최근에 아마 치렀을 거예요. 그래서 리버트하고 니행이 이런 수비가 좋은 올랜도 상대로 애틀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올랜도는 썩스가 아마 못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썩스가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 경기 어려운 이유는 공격에서는 애틀이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곽, 그 다음에 카펠라까지 돌아온다면 인사이드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드 수비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얼마나 올랜도의 백코트 자원들의 외곽포를 저지할 수 있느냐. 뭐 니행이라던가 뭐 그 다음에 트레이영 이런 친구들 뭐 리사세 뭐 이런 친구들의 어떤 3점을 얼마나 없애주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애틀 프렌의 뭐 다득점 보고 싶기도 한데 이 경기는 저는 아마 내일 경기도 많고 메인으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 관전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매치업이에요. 좀 접전 구도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크게 쏠리는 매치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애틀 프렌의 다득점을 조금 보고 싶은데 이거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메인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경기는 아닙니다. 어려워요. 올랜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고요. 애틀이 잡아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고 저득점이 떠도 이상하지 않고 다득점이 떠도 이상하지 않고요. 만약에 올랜도가 잡는다면 올마원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올랜도가의 수비에 애틀이 애를 먹으면서 또 템포 또한 차이가 커요. 올랜도는 빠른 템포로 가는 팀이 아니고요. 3점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고 애틀은 외곽을 올랜도보다 잘 넣는 팀이고 또 템포가 빠른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매치업입니다. 이 정도로 이 경기는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하고 워싱턴입니다. 이 경기도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메인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유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핸디가 11.5잖아요.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키션 조지가 GTD이고요. 뭐 미들턴이나 뭐 스마트 이런 친구들은 이적해서도 아직 못 뛰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난이 유리해요. 근데 이 세난의 최근의 경기력을 봤을 때 아무리 워싱턴이라 할지라도 이 핸디를 이 정도의 높은 핸디를 극복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믿음을 주는 흐름이냐 신뢰를 주는 흐름이냐고 물어보셨을 때 확실하게 누구나 대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선택을 해야 된다면 샘 말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맞겠지만 워싱턴의 어떤 경기력이나 지금 라인업을 봤을 때 근데 또 센 말을 쉽사리 우리가 메인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저한테 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센 마지만 이 경기를 굳이 그리고 또 지금 세난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수비가 안 되죠. 수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워싱턴한테도 꽤 많은 실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당연히 기준점도 높고요. 그래서 센마 그 다음에 아니면 차라리 다득점만 보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센마를 접근을 하든 다득점을 접근을 하든 내일 10경기가 있는 상황에서 메인은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는 5개 이내에서만 잘 고르시면 된다고 봐요. 4-5개 안에서.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좀 날려야 되는 그런 일정이라고 봅니다. 내일 경기 수는 많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것 또한 윗경기 애틀 올랜도에 이어서 우리가 메인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경기다. 샘마나 다득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지금 세난의 팍스가 오기 전에도 그랬고 팍스 오고도 지금 뭐 연패 중이잖아요. 당연히 세난이 연패는 끊는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핸디를 접근하거나 다득점 저득점을 겪어내야 되는 경기다 보니까 어쨌든 초이스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매치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샬럿하고 브루클린입니다. 샬럿이 이제 백투백이고 라멜로 볼이 갑자기 빠졌죠. 나올 것처럼 하다가 라멜로 볼이 빠졌고
그 다음에 마크 윌리엄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출전 불투명하고, 디아바테, 뭐 그린, 어케치, 닉스미스 이런 친구들이 출전 불투명하고, 라멜라볼이 현재 시점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봤을 때는 디트전을 좀 버리고 이 경기에 좀 집중하려고 빠진 것 같아요. 뭐 출전 시간 관리는 브리지스하고 커리 빼고는 다 됐습니다. 다 됐고, 뭐 확실히 뭐 지금 샬럿 라인업에서는 인사이드가 많이 헐거워요. 클렉스턴 정도면 브루클린의 인사이드가 샬럿 상대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클라운이 빠지는 것도 아쉽고 캠 토마스도 여전히 없는 건 아쉽지만 캠 존슨이 있는 브루클린이기 때문에 뭐 이 경기 또한 벌써 지금 4경기밖에 안 했는데 3경기를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 이 경기 또한 메인으로 가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앞선 이 올랜도 애틀이나 세나 워싱턴보다는 컨택하기가 좀 무난할 수도 있는 매치업인데, 이것 또한 뭐 원정 샬럿이기 때문에 아무리 라멜러볼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샬럿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뭐 활약했던 커리나 브리지스의 어떤 저조함이 원정 백투백이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브루클린이 최근에 흐름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러셀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러셀만 나오면 샬럿이 나머지 GTD 거는 친구들 다 나오더라도 저는 이거는 부마 언으로 보고 싶어요. 또 원정 샬럿은 홈 샬럿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홈 샬럿이었으면 저는 아마 다득점만 보고 치웠을 겁니다. 근데 원정 샬럿이고 아무리 라멜라볼이 돌아와서 맹활이 뭐 1옵션 역할을 해주더라도 인사이드가 지금 브루클린한테 많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샬럿의 외곽, 백코트 자원들의 야투가 빵빵 터져야 돼요. 라멜라 볼 미친 활약하면서 30점, 아니면 3점 후반 이렇게 메이드 해주고 막 날라다니면서 거기다가 뭐 나머지 뭐 브리지스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좀 서포터만 좀 해주면 뭐 해볼만 해요. 근데 일단 리바운드 싸움이나 인사이드에서 브루클린한테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경기는 브루클린 승에, 똥대 오줌 대결이긴 하죠. 근데 브루클린 승에, 그 다음에 마인 승에 저득점 부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러셀 나오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6경기가 죄송합니다. 이거 어제 거죠? 잠시만요. 저장이 안 됐나 보네요. 네, 죄송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좀 중요해요. 어쨌든 제가 채널을 운영하지만 여러분도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의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지금 NB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 동안 이틀 빼고는 다 적중이 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어제는 패스했기 때문에 어제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하고 마이애미로 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당연히 뭐 보스턴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뭐 이견이 없으시겠지만, 내일 제일런 브라운이나 테이텀의 주랄러이드도 빠지는 상황에서 제일런 브라운하고 테이텀의 출전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이 빠져도 보스턴이 위협적이죠. 아로포드, 뭐 포르징기스, 데릭 화이트 있고 합니다만, 원투펀치 뭐 제일런 브라운하고 테이텀이 나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이애미는 하케즈 주니어가 지금 GTD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전들이 두 명이 GTD, 마이애미는 벤치 하케즈가 GTD이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보스턴 쪽으로 보죠. 크게 바뀔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만, 이 둘이 빠진다? 그러면은 쉽사리 보스턴 쪽으로 컨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전 경기에 테이텀 미쳤죠? 아예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파울 아니면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미친 듯이 폼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둘 중에 한 명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보스턴을 보려면.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둘 다 빠지면 사실 이거는 보스턴 보기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둘 다 안 나오더라도 웬만하면 전 테이텀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런 브라운보다는. 테이텀이 나오거나 어쨌든 한 명이 나오면 보스턴 쪽으로 보긴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거를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제일런 브라운이나 테이텀, 웬만하면 전 테이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컨택을 하는 게 나아 보이고요. 제일런 브라운은 진짜 도리도리에 도리도리. 제가 보스턴 팬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골스하고 미러키입니다. 이제 미러키가 백투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내일 커리의 코너튼보다는 커리의 출전 여부가 중요하겠죠. 근데 커리가 나온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데뷔전, 버틀러의 데뷔전은 매우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디펜스, 오펜스 부분에서 퀄리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버틀러고요. 동기부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태업도 있었고 돈도 넉넉하게 챙겨주다 보니까 해피하게 즐겁게 농구를 지금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커리도 조금 즐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러키를 언급을 드려야 되는데 릴라드가 릴장군 모드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벤치에서 포르티스하고 게투주가 출발을 했죠. 근데 두 명 또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게투주의 활약이 좀 눈에 띄었어요. 왜 포르티스나 릴라드가 활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놀랍진 않은데 게투주가 최근에 시즌 초반보다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쿤보가 빠져있기 때문에 출전 시간 관리는 뭐 한 두 명 정도 빼고는 다 됐어요. 그리고 미러키가 홈에서 백투백이다 보니까 저는 체력적인 부담은 크게 없겠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브룩 로페즈는 인사이드에서 노는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 골스가 인사이드가 뭐 엄청 좋은 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리바운드 경쟁력이나 인사이드에서도 미러키가 골스의 어떤 림어택에 조금 고전할 수도 있겠다. 물론 골스는 외곽이 힘이 센 팀이지만 버틀러가 왔기 때문에 또 림어택에 대한 부분들 또 인사이드에서 공격 지분도 올라갈 겁니다. 버틀러가 없을 때는 외곽에 많이 의존을 했지만 버틀러가 합류된 골스라면 인사이드 또한 공격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또 로페즈가 밖으로 나오면 로페즈 느린 발을 이용한 커리가 빠른 발을 이용해서 레이업을 또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쿤보가 없는 부분들은 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쿠즈마는 뭐 합류가 돼서 저는 뭐 그렇게 기대하는 자원은 아니에요. 왜냐면 업다운 기복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컬이 나오면 골마업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양 팀 다 외곽 양궁 노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미러키도 쿤보 없을 때 외곽을 좀 많이 던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브룩 로페즈 또한 외곽을 던질 수 있는 자원이고요. 그래서 오늘 3점이 24개나 메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3점 메이드가 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3점 시도도 양 팀 다 많이 할 거고 또 생각보다 헐거운 특히 골스가 어떤 미러키의 인사이드 동안 쿤보 없는 인사이드 동안 또한 재미를 볼 수가 있다. 케번 룬이라던가 잭슨 데이비스라던가 직전 경기는 골스가 뭐 큰 점수차 뒤집기도 했지만 눈에 띄었던 선수가 산토스가 더 필요할 때마다 7점밖에 못 넣었지만 그 3점 두 방이요 되게 중요한 구간에 터졌어요. 산토스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컬이 나오면 골마업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컬이 빠지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뉴올리언즈하고 오클은 이거는 뭐 오마 언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올리닉도 없으면 물론 자이언에 대한 미시가 있지만 홈그랜드 있고 하텐슈타인이 있는 오클의 또 인사이드 무엇보다 또 오클은 수비가 좋은 팀이에요. 뉴올도 수비가 좋았던 구간이 있었어요. 작년 시즌만 해도 뉴올은 수비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뉴올은 수비가 안 좋아요. 전혀 수비가 안 됩니다. 물론 득점력은 갖추고 있지만 오클이 그거를 잘 대비하고 나와서 저는 뉴올의 어느 정도 득점력을 재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백코트에서 맥컬럼이라던가 또 인사이드에서 자이언 상대로 자이언은 사실 슛이 없는 선수잖아요. 슛보다는 어떤 리머텍의 또 원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막기가 어려워서 운동력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오클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펜스를 잘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클 승에 14.5 마이너에 그 다음에 저득점 보고요. 지난번에 맞대결에서는 그 뉴올이 자이언 윌리엄스가 없긴 했어요. 없었는데 그때 10점 차로 잘 비비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홈에서의 또 오클 원정 뉴올은 정말 이번 시즌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세크 상대로 경기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거를 또 뒤집히면서 결국 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땐 자이언이 직접 맞대결로 다루면 자이언이 있긴 하겠지만 자이언이 뉴욕 오클 같은 팀 상대로 또 지금 만약에 홈그랜도 없고 하텐슈타인도 없다 그럼 모르겠지만 이 두 명이 있는 지금 복귀된 지금 흐름에서는 사실 뉴올이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다. 오클 상대로
또 도트의 또 수비 또한 좋기 때문에 또 백커트 자원들의 또 디펜스 또한 잘 해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5만원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크하고 댈러스는 라이블이 못 나오고요. 앤서니 데이비스는 맹활약 해주고 또 부상으로 나가리가 된 상태입니다. PJ 워싱턴의 복귀도 중요하겠고 크리스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단테 엑섬 이런 친구들의 출전 여부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발렌슈나스를 데려온 세크가 사보니스가 쉴 때 발렌슈나스를 투입할 수 있다는 부분들, 사보니스의 체력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또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개포도 혼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어빙 그다음 피지 워싱턴 나오면은 피지 워싱턴 어빈 뭐 이런 친구들의 득점력 뭐 이 어떤 기대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크 또한 안 좋아하는 흐름을 끊어냈다는 거는 그래도 좀 고무적으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저는 라이블이라도 있으면은 댈러스를 좀 좋게 보겠지만 개포도 하나 갖고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티, 뭐 어빙, 그 다음에 탐슨, 워싱턴, 뭐 디니디 이런 친구들의 어떤 고른 득점 분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크가 수비가 지금 안 되는 건 아시죠? 드로잔, 라빈, 또 이런 원래 세크가 수비도 안 좋은데 라빈 와서 수비가 더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건 다득점도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는 저는 백코트에서는 크게 또이또이하다고 봅니다. 뭐 잭라빈이 있고, 그다음에 드로잔에 있는 백코트도 몽크 있는 백코트 자원들. 왜냐면 라빈, 몽크, 드로잔 드로잔이 좀 외곽을 좀 못 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미들 점퍼는 확실하고, 그래서 백코트 자원 싸움에서는 댈러스가 크게 밀리진 않는다고 봐요. 결국에는 인사이드, 사보니스가 있는 인사이드에서는 댈러스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래서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승패가 갈린다고 보고요. 세크 플레이 역배, 그 다음에 세크가 지금 수비가 안 되는 지금 구멍들, 댈러스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득점력은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높은 기준점이어도 다득점까지는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라고 덴버인데, 덴버는 지금 뭐 마포주 정도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마포주. 그 다음에 포트리 그랜트 정도 이제 GT인데, 포트리 좋았던 흐름이 원정에서 끊겼어요. 덴버 원정에서 또 다시 우리가 알던 포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뭐 웨스트브룩이나 서브룩이나 왓슨 못 나오긴 하지만 지금 덴버는 지금 연승 구간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로 퍼포먼스가 놀라워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홈이고, 그 다음에 뭐 포트를 상대로 덴버가 이 경기를 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제 핸디를 극복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싸움인데, 확실히 직전 미네소타전에서 보여줬던 랜드라고 에드워즈가 빠져있는 원투펀치 상대로 정말 이 후반에 자멸하는 모습들을 봤을 땐 야, 원정 포트는 원정 포트리다. 그런 거를 고려해봤을 때는 덴버 원정에서는 더 고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외가 가리지 않고 마포주가 안 나오더라도, 물론 벤치에서는 그래도 포트리 조금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주전 구간에서 덴버 상대로 포트리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입니다. 이거는 포트리 외곽이 정말 잘 들어가는 날이 나와야 돼요. 3점이 외곽이 고점이 떠야 된다고 봅니다. 사이먼스라던가 뭐 그랜트라던가 외곽이 지금 백코트 자원들의 외곽이 정말 3점 성공률이 한 40% 넘으면서 고점이 찍히는 날이고, 덴버가 그 외곽을 계속 수비를 놓치면서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야 이거는 포풀이나 포역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 한 이거는 덴마 언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틀이 스스로 야투율이 좀 떨어지고 저조한 득점력, 거기에 또 자멸하는 모습들, 전형적인 포틀이 안 좋았을 때 그런 모습들, 자멸하는 모습들까지 고려하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턴오버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못하는 팀들의 종특이 뭐냐면 턴오버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고려한다면 이거는 덴버승의 마연의 저득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 레이커스하고 유타인데, 이 경기는 이제 돈치치 데뷔전이 매우 유력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뭐 르브론 제임스와 돈치치 웬만하면 나온다고 보고요. 웬만하면 나온다고 보고, 이 경기는 레마 옥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왜 그렇게 보냐면 돈치치가 합류가 되면 어차피 돈치치가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득점력 쪽에서 돈치치,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 리브스가 전전 경기에서 정말 안 좋았죠. 그래서 인터뷰도 다른 선수한테 요청할 정도. 그 전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 레이커스에서 리브스가 20점 연속 경기 기록 세우고 있었나?
기억은 안 나요. 가드가 레이커스 선수가 20점 이상 득점하는 경기, 20점 플러스 연속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경기 저점 찍자마자 바로 왜 내가 꾸준히 요새 좋은 모습 보여주냐는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리브스가 커리어 하이 찍었죠, 직전 경기. 리브스, 돈치치, 르브론 제임스, 거기에 또 하치무라까지. 또 헤이스도 나쁘진 않습니다. 공격력이 좀 아쉬워서 그렇지. 또 유타는 섹스턴이 빠져있는 게 티가 나지만 그래도 캐슬러가 지금 레이커스 또한 제대로 된 빅맨 자원들이나 어떤 뎁스가 얇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득점에 대한 기대치는 있을 수 있다. 레이커스의 최근의 득점 상승세, 거기에 또 유타 상대로 인사이드에서도 어느 정도 실점을 좀 해줄 거라고 보고요. 유타 또한 어떤 원정이라서 그렇지 뭐 마카네이라던가 그 다음에 콜린스 이런 친구들 또 센자바 이런 친구들의 득점력 또한 충분히 레이커스 수비 상대로는 일정 부분 기여해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레이커스 승에 마헨 승에 그 다음에 다득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가 높긴 하더라도 결국에는 유타는 이 레이커스의 어떤 상승세 그 다음에 득점 볼륨을 같이 따라가기에는 유타 또한 또 턴오버가 많은 팀이고 또 자멸하는 모습들도 충분히 원정에서 잘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핸디가 높아도 레마 옵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경기도 코멘트 다 마쳤고요. 국내 경기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한번 제가 라인업 보고 코멘트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수렴해서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요. 저녁 식사 안 하신 분들 맛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